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의 태권도를 사랑하시는 선수, 수련생, 감독, 임원 여러분, 엄재영 사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권도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품새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새는 일정한 틀 속에 태권도 기술인 공격과 방어의 기술을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유급자 품새 8개, 유단자 품새 9개, 총 17개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유급자 품새 태극 3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극 3장을 보셨습니다. 태극 3장은 태극 1장과 2장 중 3장 중에서 맨 마지막, 기초의 맨 마지막에 단계되는 품새인데요. 4장과 연결되는 품새이기 때문에 새로운 동작들이 몇 개 나옵니다. 먼저 한 손날 안치기, 네, 그리고 한 손날 몸통 바깥맞기, 그리고 2번 지르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새로운 동작들과 함께 단락별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준비해서 왼쪽 방향으로 아래맞기를 하는데요. 이때 허벅지, 왼쪽 다리와 내 아래막은 손이 간격이 약 한 뼘 정도 되게 이렇게 간격을 취해줍니다. 그리고 다리 사이는 이렇게 간격을 좁게 하지 마시고 한 발바닥 정도 나올 수 있게 이렇게 걸음걸이를 해줍니다. 이것이 앞서기의 정확한 동작입니다. 두 번째는 앞차고 2번 지르기인데요. 앞차고 무릎을 접을 때 몸을 풀어주는, 힘을 빼주는 동작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앞차고 이때 몸을 풀어서 다음 동작을 연결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해줍니다. 2번 지르기는 이렇게 빠르게 하면 되겠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동작이죠. 반대에 있는 동작은 첫 번째 동작과 동작이 똑같으므로 굳이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한 손날 안치기인데요. 한 손날 안치기는 손을 만세를 부른 상태에서 뚝 떨어뜨리셔서 팔꿈치를 밑으로 향하게 하시고, 보조하는 주먹은 정면을 이렇게 향하게 하시고, 앞서기 상태에서 손날이 내 인중 정도 높이에 오게끔 방향을 틀어주시면 이런 자세가 나오는데요. 그럼 몸이 약 한 45도, 각도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 정도 틀어주게 되고요. 안치기를 할 때 약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치듯이 쳐줍니다. 목표는 이 목에 있는 경동맥이라든지 또 인중,
그리고 관자놀이, 뭐 기타 등등 이런 것을 공격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사선으로 좀 내려친다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다음 동작은 한 손날 몸통 바깥맞기인데요. 한 손날 몸통 바깥맞기는 앞서기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심을 먼저 이동하고, 중심을 이동하는 상태에서 손을 가슴 쪽에서 교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교차했을 때 물론 팔꿈치는 이렇게 땅을 향하게 해줍니다. 중심이 이동한 상태에서 발이 뒷구비로 이동하고 뒤꿈치가 바닥에 닿는 순간, 그때 손도 같이 막아줘야 합니다. 바닥에 닿는 순간. 자, 다시 한번요. 자, 중심을 먼저 이동하시고 손을 가슴 쪽에서 교차해 주신 다음 몸이 이동돼서 뒤꿈치가 닿는 순간 막습니다. 네, 이게 한 손날 몸통 바깥 맞기고요. 다음 동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똑같은 동작을 방향 전환을 해야 할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몸이 먼저 이동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자, 느린 동작으로 보시면, 자, 몸통 지르기를 했고 중심이 이동해서 손이 가슴에 교차하고 이동할 때 이렇게 한 손날 몸통 바깥 맞기를 해줍니다. 자, 다시 한번요. 손날을 중심을 먼저 이동한 후 손을 교차하면서 이동합니다. 자, 그럼 동작을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심을 이동하는 게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동작과 반대쪽에 있는 동작은 같은 동작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이제 마지막 단락 하나 남았는데요. 앞차고 아래 맞고 몸통 지르기입니다. 되게 중요한 게요, 발차기와 손기술이 연결되는 건데요. 이 동작도 쉬운 동작 같지만 상체와 하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들한테는 어려운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세를 갖춘 상태에서 발차기를 찰 때 너무 높이 안 차셔도 됩니다. 앞으로 발차기를 정확한 목표에 의해서 명치나 인중 정도를 차주시면 좋은데요. 반드시 무릎을 접어서 차게 됩니다. 차고 접을 때 마찬가지로 무릎을 접을 때 무릎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바짝 접어서 힘을 이완시키고 다음 동작인 아래 맞고 지르기를 합니다. 자, 간단한 동작 같지만요, 손과 발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숙달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자,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단락이었습니다. 몸통 맞기와 양쪽에 두 번 지르기는 같은 동작이었으므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태권도의 태극 3장을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이제 태권도의 동작이 실전에서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틈새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극 3장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태극 3장의 동작을 무조건 동작만 외우게 되면
태권도는 무술인데 그 무술로서의 가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태권도 태극 3장에 나오는 품새의 동작이 실전에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도와서 함께 해주실 정근호 사범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극 3장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 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서 시작을 했는데 태권도는 무술이고 실전이니까 실전은 정말 상대와 격전을 벌이는 자세로 우리가 취해주게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은 아래 맞고 앞차고 두 번 지르기인데요. 품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손과 발을 같이 함께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유기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상대방이 앞차기로 나를 공격해 오는 것을 가정합니다. 그럼 저는 아래 맞기로 막는데요. 몸을 약간 측면으로 틀면서 막아줍니다. 자세를 잡으시고 느린 동작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 그러면 이렇게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저는 측면으로 돼 있어서 저의 약점이 노출되지 않지만 상대방은 이렇게 정면으로 있어서 인중, 명치, 단전 등 많은 급소가 노출되게 됩니다. 그걸 앞차기로 차고 두 번 지르기로 공격하는 동작. 자, 이 동작이 첫 번째 단락의 실전 풀이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상대방이 앞차기를 차면 맞고 거리를 조정한 뒤에 앞차기로 차고 두 번 지르기. 네, 빠른 동작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락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은요, 한 손날 안치기죠. 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한 손날 안치기는 약간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치듯이. 자, 자세를 잡으면 이렇게 되겠죠. 아래로 내려치듯이 치는데요. 이 앞에 있는 손이 거추장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동작을 보조손으로 잡아채면서 아래에서 내려서 아래에서 인중. 자, 고개 잠깐만 돌려볼까요? 인중. 예, 이렇게 다양하게 칠 수 있습니다. 명치.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손날 안치기. 상대방을 얼굴 부위를 노출시키고 사선으로 때리는 겁니다. 자, 빠른 동작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한 손날 안치기였습니다. 다음 동작은 한 손날 몸통 바깥 막기인데요. 몸통 막기 이렇게 주먹으로 막는 동작들이 훨씬 더 강하게 막을 수 있는데 왜 손을 펼까요? 손을 펴서 굳이 막는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손을 피는 이유는 막고 잡아내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는 동작입니다. 그 동작을 품새 풀이에 녹여내어 있는 거죠. 천천히 하게 되면 한 손날 막고 잡으면서 당겨서 지르기, 얼굴, 이렇게 다양한 동작이 움직임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죠. 자, 다시 한번 느린 동작으로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좀 빠른 동작으로 해볼까요? 네, 한 손날 몸통 바깥 맞기였습니다. 자, 마지막 동작입니다. 앞차고 아래 맞고 몸통 지르기. 마지막 동작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권도에는 선수가 없다.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네, 다 거짓말입니다. 자, 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누가 공격하냐에 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를 내가 빨리
제압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태극 3장에서는 먼저 공격하는 게 나오는데요. 먼저 앞차기로 상대방을 제가 공격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걸 눈치채고 얼른 빠집니다. 앞차기로 쳤는데 빠졌어요. 그리고 반격해서 나를 다시 앞차기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아래 맞고 지르기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느린 동작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격을 앞차기로 차고 아래 맞고 몸통지기. 이 동작이었습니다. 자, 빠른 동작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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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습니까? 태극 3장의 실전의 동작을 배워보았습니다. 이렇듯이 태권도의 동작은 스포츠로서, 생활체육으로서도 훌륭하지만 실전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 두 가지. 첫 번째, 손과 발을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수련하십시오. 두 번째, 반드시 호흡과 함께 수련하십시오. 이 두 가지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엄재영 사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 태권도를 사랑하시는 수련생, 선수, 감독, 코치, 그리고 임원 여러분, 2020년 세계 챔피언 엄재영 사범입니다. 오늘은 태극 6장, 유급자 품새 중에서 중급 과정에 해당되는 태극 6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 6장을 잘 배우신다면 승단 심사를 보고 유단자로 가는 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6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극 6장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태극 6장은 3장의 동작을 아까도 말씀드린 무조건 바와 동작만 같이 외우게 되면 중급, 태권도는 유급자, 무서운데 중급 그 과정에서 무술로서의 가치가 고급 과정으로 없게 가는 되죠.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태극 6장에서 나오는 태권도 새로운 태극 3장에 동작은 나오는 품새의 어, 동작이 한 실전에는 손날 어떻게 비틀어 활용되고 얼굴 맞기, 있는지 그리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먼저 헤쳐맞기, 저를 그리고 모아서 바탕손 해주실 몸통 맞기, 정근호 사범님을 그리고 새로운 소개해 발차기로는 드리겠습니다. 돌려차기가 있습니다. 네. 어, 태극 3장 이 첫 번째 새로운 단락입니다. 동작들을 첫 번째 단락 하기 파트너와 전에 함께 세부 우리가 설명을 준비해서 드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태극 태권도는 6장을 무술이고 배워보도록 실전이니까 하겠습니다. 실전은 자, 그럼 정말 상대와 새로운 격전을 동작들과 벌이는 자세로 각 우리가 단락별로 시작해야 됩니다. 동작을 첫 번째 세부 단락은 설명과 함께 아래 맞고 배워보도록 앞차고 하겠습니다. 두 번 지르기.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선생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왼쪽으로 방향을 손과 틀면서 발을 함께 앞굽이 사용해야 아래 되기 맞기를 때문에 유기적인 하는데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이때 앞굽이 먼저 아래 맞기를 첫 해서 번째, 상대방이 상대방의 앞차기로 발차기를 나를 막아내는 공격해 동작인데요. 오는 것을 가정합니다. 막아내는 그럼 손은 저는 내 아래 맞기로 반대쪽 막는데요. 견봉손에 몸을 지그시 약간 올리시고 측면으로 반대 손은 하면서 막아줍니다. 힘을 빼고 밑으로 당기셔서 느린 동작으로 밑으로 내리셔서 양손을 교차하며 그러면 이렇게 작용과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반작용에 의해서 막아냅니다. 저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측면으로 돼 있어서 저의 약점이 노출되지 않지만 자, 상대방은 이때 이렇게 정면으로 태극 있어서 3장과 마찬가지로 명치, 허벅지와 등전 막는 손의 하는 급수가 길이는 노출되게 돼요. 약 그걸 1뼘 정도가 앞차기로 될 수 있도록 차고 막았습니다. 두 번 지르기로 그리고 앞구비를 했을 때 공격하는 주의사항은 자, 내 체중이 이 동작이 첫 이렇게 번째 단락의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실전 풀이입니다. 주의해 다시 주시기 한번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자, 아래 맞기를 상대방이 앞차기를 차면 맞고 맞고 앞차고 거리를 조정한 뒤에 앞차기로 무릎을 차고 접을 때 두 번 지르기. 양손을 교차하게 네. 되는데요. 빠른 동작으로 이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아내는 손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막아내는 손이 밖으로 나갈 수 네, 있도록 첫 번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락이었습니다. 자, 그럼 자, 동작과 두 번째 함께 단락.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한 손날 안치기죠. 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한 손날 안치기는 약간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치듯이. 자, 이렇게 바깥 맞기를 했을 때 아래로 주먹의 내려치듯이 높이는 치는데요. 이 앞에 있는 손이 내 어깨 선상과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치되도록 그 하고 동작을 이 보조손으로 팔꿈치는 잡아채면서 땅을 향하게 해서 아래에서 어깨 힘이 빠진 상태. 내려서 이게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 있고요. 아래에서 인중. 뒷구비를 했기 때문에 자, 고개 잠깐만 돌려볼까요? 뒤에 있는 발과 예. 이렇게 밑에 다양하게 있는 칠 수 뒤꿈치. 있습니다. 명치. 그리고 내 어깨 자, 다시 한번 그리고 보시겠습니다. 내 머리 한 손날 안치기. 여기에 중심이 상대방을 올바르게 살아있어야 얼굴 합니다. 부위를 노출시키고 네. 사선으로 첫 번째 단락 왼쪽의 단락과 오른쪽의 단락은 동작이 자, 같습니다. 한 손날 그래서 안치기였습니다. 반대쪽은 설명 안 하지만 다음 동작. 항상 설명했듯이 다음 동작은 중심의 이동은 한 손날 몸통 바깥 중심의 맞기예요. 이동은 몸통 먼저 맞기 이렇게 주먹으로 막는 몸이 동작들이 훨씬 이동하고 더 강하게 막을 수 있는데 왜 방향을 손을 전환합니다. 손을 몸이 펴서 굳이 이동하고 막는 이유가 뭘까요? 방향을 전환합니다. 맞습니다. 자, 손을 피는 이유는 연속 동작으로 한번 맞고, 보시겠습니다. 막고 잡아내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는 동작입니다. 몸이 동작을 이동하면서 막기. 품새 풀이에 녹여내어 있는 거죠. 천천히 하게 자, 되면 이러한 동작이 한 손날 되겠습니다. 막고 다음은 잡으면서 태극 입장에서 당겨서 가장 중요한 얼굴 이 단락의 이렇게 다양한 한 동작이 손날 얼굴 움직임에 비틀어 의해서 막기예요. 나타나게 되죠. 이 동작은 다시 한번 느린 동작으로 보시겠습니다. 태극 지금까지 나온 하나, 1장서부터 6장 중에서 가장 둘. 어려운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먼저 빠른 동작을 해볼까요? 1단락이 끝나면 왼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한 손날 앞구리를 합니다. 몸통 그리고 바깥 맞기였습니다. 오른손으로 마지막 동작입니다. 상대방이 앞차고 아래 들어오는 맞고 몸통 공격을 마지막 동작입니다. 손날로 한번 막아내는데요. 보시겠습니다. 태권도에는 얼굴 비틀어 손수가 막기이기 없다. 때문에 먼저 손날이 공격하지 않는다. 내 다 인중과 자, 같은 초점을 선상 버리고 정도의 누가 게 막는 공격하냐에 것이 따라서 올바른 문제가 아니라 상대를 내가 막기입니다. 빨리 제압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태극 3장에서는 먼저 앞구비로 막는 게 아니라 먼저 앞차기로 명칭에서 상대방을 말하고 제가 있듯이 공격을 했을 때 한 상대방을 손날 그걸 얼굴 얼른 비틀어 빠집니다. 막기. 앞차기로 찼는데 빠졌어요. 앞구비의 중심은 그리고 그대로 반격해서 있지만 나를 다시 상체는 앞차기로 들어오려고 하는 비틀어져야 하고 그러면 몸이 아까처럼 아래 맞고 기울어지지 않도록 지르기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동작과 한번 느린 함께 동작으로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격을 앞차기로 차고 아래 맞고 몸통지. 자, 이 동작이 자, 빠른 동작으로 마무리가 한번 해볼게요. 됐을 경우 자, 이렇게 몸이 약간 측면으로 네, 어떻습니까? 몸이 태극 약간 3장의 측면으로 실전의 비틀어진 동작을 상태.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손날은 이렇듯이 태권도의 인중과 동작은 수평이 되도록
막아냅니다. 스포츠로서 생활체육 다음 동작은 돌려차기인데요. 실전에서도 태권도의 꽃이라고 할 수 다양한 있는 이 방법으로 돌려차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품새에서 여기에서 두 가지로 두 가지. 돌려차기를 첫 번째. 차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과 압축으로 발을 차는 거고요. 유기적으로 두 번째는 사용할 수 있도록 발 등으로 차는 반복해서 겁니다. 수련하십시오. 특히 품새 두 번째, 시합에서는 이 반드시 두 가지의 호흡과 부위로 차는 함께 것을 모두 다 수련하십시오.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였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자, 지금까지 신발이나 엄재영 뭐 기타 사범입니다. 여러 가지 장비가 감사합니다. 좋기 때문에 대부분 발 등을 이용해서 차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집신을 신었고 또 고무신이나 이렇게 신발에 장비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압축으로 찼어야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연결해서 한번 동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틀어서 손날 맞고 돌려찰 때 무릎을 앞으로 들어서 뒤축을 돌리면서 차는데요. 그리고 앞구비만큼 앞으로 내딛고 방향을 전환하면서 바깥 맞고 몸통 지르기. 이 동작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뒷구비에서 비틀어 맞고 돌려차고 얼굴 바깥 맞고 몸통 지르기. 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앞차고 몸통 지르기가 나옵니다. 앞차고 몸통 바로 지르기가 나오는데요. 이 동작은 앞차고 바로 지르기와 앞차고 반대 지르기와 상황은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차기를 차고 무릎을 접을 때 몸에 힘을 빼줍니다. 무릎을 접을 때 몸에 힘을 빼주고 보조손은 앞을 향하게 하고 지르는 손은 장골릉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몸통 지르기. 마찬가지로 반대를 돌 때에는 중심이 먼저 이동하면서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방향 전환은 태극 6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작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작입니다. 중심이 먼저 이동하고 방향을 전환한다. 네, 다음 동작은 양손을 교차해서 아래로 헤쳐막는 동작입니다. 아래 헤쳐막기라고 하는데요. 두 주먹을 교차해서 높이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린 상태에서 두 손을 밑으로 내리면서 헤쳐막는데요. 내려서 쭉 내려서 단전이 올 때까지 두 손을 펼치지 않습니다. 내려와서 단전쯤에 왔을 때 두 손이 떨어지면서 헤쳐막기를 합니다. 이때 팔과 내 몸의 사이는 한 뼘 정도 되게 거리를 유지해 주시면 올바른 동작입니다. 자, 동작과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마지막 단락이 남는데요. 태극 6장의 두 번째 핵심 동작. 뒤로 이동을 하면서 바탕손 몸통 바깥 맞기인데요. 다른 품새와는 다르게 태극 6장은 뒤로 이동하는 동작이 나옵니다. 자, 뒷구비로 막았을 때 중심이 이동하면서 바탕손을 막을 때 바탕손의 높이는 내 어깨 높이와 손상을 같이 하시고 보조손은
상대방의 명치 정도를 가리키게 놓고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는 상태 앞으로 당기면서 막아줍니다. 그리고 찌르기. 자, 다시 한번 새로운 동작 바탕손 몸통 바깥 맞기. 동작이 내려오고 바탕손이 팔꿈치를 붙이면서 막아냅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하면 이런 동작이 되겠죠. 네, 이런 동작이 되겠죠. 자, 그럼 태극 6장 1단락서부터 4단락까지 주요 핵심 동작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3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품새 동작을 외우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태권도는 격투를 모토로 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실전의 동작과 대비해야 됩니다. 태극 6장에 나오는 동작들이 실전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품새 풀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권도 핵심 동작, 태극 6장의 핵심 동작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태극 6장에 나오는 품새의 동작이 실전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실전의 품새 풀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새 풀이를 위해서 저와 함께 도움을 주실 정근호 사모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렷, 경례. 네, 먼저 태극 6장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실전을 할 때에는 자세가 이런 자세가 되겠죠. 앞차고 상대방이 앞차는 것을 내가 아래 맞고 공격을 했는데, 발차기로 공격을 했는데요, 상대방이 그걸 알고 뒤로 물러디딘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재차 공격하는 것을 제가 방어하고 제압하는 기술입니다. 자, 먼저 느린 동작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대방이 앞차기로 돌려찹니다. 막아내고 앞차기로 공격. 근데 상대방이 피했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얼굴 공격하는 걸 바깥 맞고 지르기로 마무리.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차고 맞고. 자, 이 동작이 되겠죠. 조금 빠른 동작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락이었습니다. 태극 6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비틀어 얼굴 바깥 맞기는 실전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상대방이 주먹으로 내 얼굴을 공격해서 들어올 때, 그때 몸을 비틀면서 한 손으로 한 손날 비틀어 맞기를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한 손날 비틀어 얼굴 맞기죠. 자, 느린 동작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이때 손을 놓지 마시고 손을 상대방의 공격한 손을 감싸쥐고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린 후 돌려차기로 마무리합니다. 자, 느린 동작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동작입니다. 조금 빠른 동작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단락이었고요. 세 번째, 아래 헤쳐맞기. 아래 헤쳐맞기에 대한 동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 헤쳐맞기는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게 가장 쉬운 동작이기도 하죠. 상대방이 운동을 했던 레슬링 선수라든지 요즘에 한참 인기 있는 주짓수를 한 또는 나를 잡으러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입니다. 특히 어디를 잡아요? 내 중심을 뺏기 위해서 허리를 잡으러 들어옵니다. 그때 이 아래 헤쳐맞기로 막아내는 거예요. 천천히 느린 동작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 헤쳐막았죠? 마무리는 상대방의 목덜미를 잡고 무킥이나 낭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곳을 공격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기술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들어오면 맞고 조금 빠른 동작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두 동작이 남았는데요. 태극 6장의 가장 중요한 뒤로 이동하면서 거들어 손날 바깥맞기, 거들어 손날 바깥맞기, 이 두 동작인데요. 이게 연결돼서 나오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은 태권도에서 처음으로 상대를 잡아서 넘길 수 있는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느린 동작으로 보시겠습니다. 상대방이 돌려차기로 들어오면 손날 맞기로 막아냅니다. 자, 돌려차기로. 자, 근데 왜 두 손으로 막을까요? 발차기로 공격해서 돌려차기로 들어오는 것은 한 손으로 막아내게 되면 발차기의 위력이 너무 강해서 이 손을 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조하는 손, 이 보조하는 손이 이 손을 도와줍니다. 그걸 우리 태권도에서는 거둔다는 의미로 명칭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려차기를 차면 이 동작으로 밀어내는, 거들어 손날 바깥맞기는 이렇게 이 동작으로 막아내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손으로 막아내는 겁니다. 자, 천천히 두 번 연속해 보겠습니다. 자세를 잡으시고 하나, 맞고 빠지면서 반대발 공격하면 막으면서 잡고 상대방을 잡아서 걸어 넘깁니다. 자, 다시 한번 느린 동작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손날 맞기 하나, 반대발 둘, 맞고 잡아서 걷어내. 네, 이 동작입니다. 조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네, 두 손으로 막는 게 굉장히 위력적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자, 마지막 바탕선 몸통 맞고 몸통 지르기. 자, 이것도 느린 동작으로 한번 보실 텐데요. 상대방이 주먹으로 내 명치를 공격해서 들어올 때 약간 측면으로 빠지면서 바탕손. 그러면 공간이 여기가 이렇게 비게 되는데요. 나는 정면으로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주먹이 이렇게 있어서 나를 공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위치를 파악하고 하나, 둘 잡아서 때릴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고 꺾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나오겠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주먹으로 들어오면 바탕손 지르기 또는 등주먹, 매주먹, 인중 다양하게. 자, 빠른 동작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태극 6장의 전체적인 핵심 동작의 품새풀이를 배워보았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태극 6장을 배워보았습니다. 태극 6장에 새로 나오는 동작, 그리고 태극 6장에서 핵심적인 동작, 그리고 태극 6장의 동작이 실전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품새풀이까지 배워보았습니다. 태극 6장은 뒤로 이동하는 움직임을 배우는 동작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품새입니다. 특히 유급자 과정에서 중급자에서 고급자로 이동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태극 6장을 수련할 때 키포인트 2가지. 첫 번째, 비틀어 얼굴 바깥 맞기. 이때에 몸이 자연스럽게 비틀어져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돌려차기를 한 후 앞으로 내디딜 때의 길이는 앞구비 정도만큼 내디뎌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태극 6장의 엄재영 사범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